치대로 진학을 했었는데 친구들이 변수하겠다고 이제 말을 하니까 화학과로 가고 싶다 하니까 미친놈이다. 현실적인 것 같아요. 돈 벌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왜 하필 거기야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전교 1등을 했으니까 의대에 가서 약대를 가서 돈을 벌 자격이 있어. 보상 심리가 큰 것 같아요. 저는 2, 3학번 새내기 과정학부에 재학 중인 권서연입니다. 나이는 24살인데 늦어진 이유는 육사를 다니다가 4학년 1학기 때 자퇴하고 오게 돼서 그렇고요. 군인으로서의 신념보다는 과학자로서의 신념이 더 강해져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새내기 과정학부 2, 3학번으로 재학 중인 22살 김성원입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치예과를 다니다가 화학이라는 학문을 평생 공부하고 싶어서 이렇게 조금 늦은 나이에 새내기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수리과학과 2학번에 재학 중인 장지연입니다. 의대랑 약대는 당시에 점수가 돼서 주변에서 한번 써봐라. 덜컥 붙어버렸고 고민이 많이 됐는데 줄곧 수학을 대중화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서 카이스트를 오게 되었습니다. 고1 때까지는 공부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고 고2 때 물리 배우면서 공부에 좀 눈을 튼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 안 다니고 공부해서 친구들이 공교육의 산물이다 뭐 이런 별명도 붙여주고 그랬습니다. 모험생 답변다. 근데 할 말이 없지 않아요? 진짜 그게 맞아서. 저도 공교육의 딸이 별명이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저는 어땠냐면 수학 공부를 혼자 하다가 뭔가 맡길 때 이렇게 누군가 해결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저희 부모님은 학원을 저를 안 보내려고 하셨거든요. 제가 오히려 졸라서 학원을 다녔어요. 박민지 선생님께 처음 수학을 배웠던 제자입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재밌게 수학 가르쳐주셔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잠을 푹 자야 시험을 잘 본다는 주의라서 아무리 시험 기간이어도 하루에 최소 대여섯 시간은 자려고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밤을 새고 이제 시험을 몇 개 쳐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시간이 너무 힘들어서 오히려 평소보다 실력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내가 공부한 양이 부족하더라도 그냥 차라리 무조건 컨디션 좋은 상태에서 시험을 치자라는 지조가 생겨서 항상 컨디션 좋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에 자서 공역시에 일어났습니다. 말투부터 약간 역시 군대스러워. 공공시 뭐라 그러지? 공공시라는 거. 밤 12시. 저는 사실 제가 화학을 좀 좋아하고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올림피아드라고 조금 어려운 대회를 공부하다가 3살 어린 친구랑 같은 내용을 공부하고 시험을 쳤던 적이 있어요. 저보다 훨씬 이해를 잘하고 시험 성적도 좋은 걸 보고 내가 넘을 수 없는 벽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때의 충격을 잘 극복하지 못해서 고등학교 때는 이제 치대로 진학을 했었는데 뭔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란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나는 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뭔가 그런 실패 앞에서 조금 더 의연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험을 잘 보는 거랑 수학을 잘 하는 거랑은 약간 교집합도 있는데 완전히 포함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수학적으로 더 창조적이라고 느낄 때 조금 그런 걸 느꼈어요.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면은 저 사람한테서 또 뭘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설레기만 했고 자괴감은 아직 못 느껴봤습니다. 공부 좀 한다 하는 학생들은 이과에서는 의대, 입시에서 수험생들이 의학 계열 진학을 선호하면서 자연계열 합격자의 입학 포기 비율은 상위권 학교보다 이른바 의학 계열 학과를 선택한 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만 하고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미래에 대한 걱정도 크고 그다음에 도전에 대한 불안이 되게 컸어요. 남들이 좋다 하는 치과대학에 진학을 했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방황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하고 싶은 일이 몰라서 오래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학생들을 이제 화학을 가르치게 됐었는데 막 논문까지 찾아보고 전공서적까지 찾아보고 준비를 하면서 그냥 내가 화학을 되게 좋아하고 있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경험이 바탕이 돼서 이제 다시 입시를 준비하고 이렇게 카이스트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3학년 2학기 때 서울대 학점교류 수업을 들은 적이 있어요. 참 힘들었는데도 밤새서 공부하고 이런 게 너무 재밌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공부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싶어서 일단 군 안에서 그렇게 진로를 바꿔보려고 했다가 겨울 휴가 때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읽으면서 전쟁의 발발 가능성을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그를 막는 것보다 전쟁을 준비하는 데 돈을 더 많이 쓰는 집단을 이성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런 문장을 읽고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느낌이어서 군을 나와서 물리를 공부해야겠다 생각하고 자퇴를 했습니다. 의학 계열 학과로 이제 가는 친구들 몇 명 봤는데 저처럼 아예 다른 쪽의 진로로 가는 경우는 저도 못 봤어요. 변수하겠다고 이제 말을 하니까 화학과로 가고 싶다 하니까 미친놈이다.
어머니는 처음엔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하셨어요. 이렇게 좋은 학교까지 와서 안정적인 길을 버리고 조금 더 도전적인 길을 택하려 하나 이렇게 반대를 하셨는데, 저희 대학교 화학과 건물에 갔다가 너무 이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펑펑 운 적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서 꼭 화학 공부를 하고 싶다, 한 번 더 공부할 수 있게 도와드려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부터는 어머니도 이제 지지를 조금 해주고 계세요. 제가 약대에서의 삶을 살아보지 않아서 여기서 지금 만족하고 있다면 약대에서의 삶을 경험해 봤더라도 후회를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주위에서 이제 가면 후회한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학교 생활하면서 후회할 일을 안 만들게 열심히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대학생이지만 시간표가 이제 고등학생처럼 좀 빡빡해요. 아침부터 쭉 수업 듣다가 저녁 시간에는 보통 동아리 사람들을 만나거나 운동하고 하다 보니까 24시간이 너무 짧다고 요새 많이 느끼고 있어요. 약간 모든 것을 이공학적으로 접근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오케스트라를 하는데 제가 바이올린, 퍼스트 바이올린인데 파트장님께서 연습시키실 때 활의 움직임을 이제 활의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면 복원력이 생기는 걸 이용해라라고 갑자기 물리학적으로 설명하시거나 멘붕이 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도 분석에 진심인 거에 좀 공감하는 게, 약간 문과생들이 농담식으로 야 이럴 확률이 얼마나 될까? 이런 느낌이면 이과생들은 이럴 확률이 얼마나 되지? 이러고 계산하는 느낌이어서. 고민의 시간을 보장해 준다는 점이 참 좋아요. 한 1학년 때 학과가 없기도 하고 복수 전공, 전과 등이 자유롭다 보니까 저 역시도 사실 화학을 이제 전공하고 싶어서 입학을 했는데, 들어와 보니까 뭐 기술 경영학부나 그리고 정책학 부전공이란 프로그램이 있는데 관심이 생겨서 다음 학기부터 들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웬만하면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악기 연주하고 싶으면 합주실 예약할 수 있고, 수영장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트랙도 있고, 족구장도 있고, 있을 거 다 있어서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카이스트에서 다 만족을 하는데 학식 하나만큼 바꾸고 싶습니다. 그 주야 가리 밤낮으로 정말 공부 열심히 하는데 밥 먹고 힘내서 공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학식도 더 맛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총장님 사랑합니다. 보상 심리가 큰 것 같아요. 한국에서의 입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그 치열한 경쟁을 이겨낸 자신에 대한 보상 심리가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치열한 입시 경쟁을 뚫고 전교 1등을 했으니까 의대에 가서, 약대를 가서 돈을 많이 벌 자격이 있어. 이런 생각들이 아무래도 메디컬 계열로의 진학을 희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막 뉴턴 이 시대만큼 기초과학이 뭐 발전이 딱 되면 세간이 주목하고 와 이런 걸 또 해냈대, 이게 아니라 어느 순간 기초과학이 쌓아놓은 그거는 좀 흐려지고 이것만 딱 주목을 받는 느낌이어서, 그래서 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안정적이라는 요소가 크게 작용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어떻게 보면 도전을 망설여하고, 그리고 남들과 다르다, 튄다 이런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시선들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어 보인 이 의학 계열에 대한 선호도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뭔가 몽상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게, 현실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과학을 하려는 사람 입장에서 느낌에도 좀 다 허황된 얘기 같고, 뭐 우주 얘기하고 이러니까 괴짜란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공계에서 다룬 범위가 굉장히 넓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임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뭐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사실 이공계에서 연구할 수 있는 분야는 굉장히 많고 진로도 다양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사회에 정말 많은 곳에 이공계가 쓰이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이런 인식들이 조금 더 밝은 이미지로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경제적 보상을 좀 더 해주고 사회적 처우도 개선해주면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이공계로의 진학을 좋아하지 않을까. 이공계로의 진로를 희망하는 중학생과 고등학생도 지원을 충분히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 의학 계열을 간 친구들을 보더라도 수학, 과학에 흥미가 굉장히 많지만 아무래도 현실적인 여건이 의학 계열이 좋다 보니 진학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사회적 분위기나 제도 개선이 된다면 이런 친구들은 사실 수학, 과학을 공부했어야 될 친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도전이라는 가치에 의미를 많이 부여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이공계가 매력적인 길로 선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많습니다. 뭐 어느 조직이든 그렇겠지만 들어오는 사람을 끄는 것도 중요한데 있는 사람을 안 도망가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여기 빠져나가는 사람이 많네 하고 겁먹고 안 갈 수도 있으니까, 이미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과에서 수학을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게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싶은데요. 대중들에게 수학의 유용함, 실생활에서의 수학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글이나 혹은 말로써 전달하는 직업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보통 꿈을 생각할 때 죽음을 상정하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뭐 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게 꿈이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양자중력 신나게 연구하다가 깔끔하게 세상 떠나면 좋지 않을까. 이공계 어때?